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2022년 전국 유소년 체스 선수권 대회 2라운드를 해설해 볼 시간인데, 이제 전 영상에서 제가 구영진님을 상대로 1라운드에서 잉글리시 계열을 상대로 시메트리컬 라인으로 전환을 했고,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라운드는 이렇게 승점 1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2라운드는 이제 승점 1점인 사람이랑 붙게 돼요. 이게 아까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위스 토너먼트 방식이기 때문에 승점이 같은 사람끼리 붙고,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이제 최대한 비슷한 사람끼리 뭐 3.5점 대 4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게 되는데, 저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1라운드에 승리를 하고 올라온 그 서민웅님하고 경기를 하게 됐어요. 그분은 U14 부문이시고 저는 이제 U16 부문인데, 그분은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저랑 만난 전적이 있습니다. 네. 아시안 게임 선발전 때죠. 그 라피드 선발전이었는데, 그때 아마 제가 2라운드 때 만났을 거예요. 그래서 서민웅님을 상대로 그때 제가 그룬펠트를 썼었는데, 그 경기에선 제가 이겼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4개월 만에 리매치죠. 그때가 2월이었으니까. 이게 지금 6월에 한 경기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경기 전에 되게 네, 반갑게 인사했어요. 그냥 이제 어차피 그 체스 내에서의 그 경쟁이랑 그 바깥은 약간 별개로 쳐야죠. 그래서 그 경기 진 상대로도 그냥 이제 웃으면서 네, 경기 복귀하고 그런, 특히 유소년들끼리 그런 거 보면 되게 저도 모르게 흐뭇해지더라고요. 좀 그 경기 승패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, 그게 약간 좀 어, 페어플레이 그런 정신이 아닌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,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오후 4시, 6월 3일 오후 4시에 있었던 경기고요. 1라운드 종료 이후에 3시간 뒤에 대진표 나오고 그렇게 딱 자리 앉고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100이었고요. 그래서 제가 민웅님 상대로 준비한 건 2포였습니다. 어차피 저는 2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도 사실 2포 말고 다른 거를 잘 안 써요. 그래서 경기도 대부분 약간 좀 공격적인, 왜냐면 이건 어차피 승점을 꼭 따야 되는 경기거든요. 이게 무승부를 노리는 그런 게 아니라, 저는 꼭 승점을 따서 이제 경쟁자 분들을 조금 제쳐야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승점을 벌어둘 필요가 있었고,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2포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민웅님의 선택은 프렌치 디펜스입니다. E6.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일단은 D4, D5 이제 메인 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, 여기서 저는 NC3. 어 대회 전에 타라시도 조금 생각을 해놨거든요. 저는 타라시를 원래는 조금 썼었는데, 근데 타라시보다는 NC3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라인으로 들어가기가 괜찮다고 판단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NC3를 선택을 했는데, 제가 준비해놓은 라인은 비숍 B4 이 위나우 상대로 포이즌 폰 들어가는 겁니다. 이 E5 어드밴스 시켜놓고 C5, A3, 이제 이 교환되는 라인에서 NE7 전개하면 퀸 G4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. 이 폰을 노리는 거. 그러면은 흑은 이 카운터를 이제 이거를 주고 퀸 사이드 쪽에서 역습하는 플레이가 많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수순이 어떻게 되냐? 퀸 C7, 이제 퀸 텍스 G7. 그러면 일단 룩 한번 살려야 되고, 이것까지 잡으면 투폰업인데, 그러면 이게 그냥 100이 마냥 유리한 거냐? 그렇지도 않은 게, C텍스 D4 이후에 흑 역공이 너무 세요. 그러면은 퀸텍스 C3 위협인데, 이거 잡으면 네, 똑같이 이거 들어가고 게임 터지겠죠. 그래서 100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걸 못 잡아요. 그래서 애니투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이때 이걸 잡고 여기서 F5 이런 식으로 지키면서 좀 수순이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라인입니다. 근데 저는 이런 난타전에서 이런 좀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잘 풀어나갈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, 근데 이 라인은 사실 잘 안 들어가죠. 흑이 위너를 쓰는 상대도 우리나라에 사실 잘 없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프렌치 잘 쓰시는 분 하면 사실 떠오르죠. 네, 도현님이 이제 클래시컬을 좀 쓰시는데, 전 클래시컬 상대로 비숍 G5 준비했었습니다. 그래서 요 라인이 조금 이게 비숍 E7으로 상대했을 때 E5 어드밴스하고 약간 킹사이드 공격 아이디어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봤는데, 근데 여기서 사실 준비한 오프닝 이론이 세 번째 수만에 깨지게 됩니다. 여기서 민웅님 선택이 애니7. 저는요, 프렌치 선택하면서 상대가 프렌치 선택했을 때 애니7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이거 애니7은 진짜 드문수요. 근데 거의 생각 안 하고 바로 주시더라고요. 이제 이에 1시간에 30분 증인분인데, 한 1분도 고민 안 하시고 진짜 이 애니7을 그렇게 빨리 두면 이제 둘 중 하나예요. 이 프렌치를 모르거나, 아니면은 그냥 이 애니7 라인을 애초에 NC3 상대로 준비를 해왔다던. 근데 저는
이 프렌치 위나워를 상대로 이거를 준비해 왔을 거라고, 이게 NC 스리라인 상대로 이걸 준비해 왔을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. 이거 이후 진행을 보면 알겠지만 상대가 프렌치에 대해 그렇게 이해도가 높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, 이러면 애니세븐은 이게 다른 타라시 상대로는 그게 한번 전 적이 있습니다. 이게 ND2 라인 여기서 이제 미알탈과 페트로시안 경기에서 페트로시안이 한번 블리츠해서 이거 꺼낸 적이 있어요. 애니세븐. 이게 미알탈을 상대로 약간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오프닝을 약간 꼬아서 들어간 건데, 근데 그건 되게 특수한 경우고, 그때 당시에도 심지어 이거는 많이 안 썼어요. 뭐 지금은 당연하고 오프닝 이론 많이 정립되면서 프렌치에서의 애니세븐은 진짜 안 쓰이고, 만약에 애니세븐에 간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. C5 치고 NC6 하겠다는 거. 근데 그냥 C5 치고 B 나이트 가는 게 더 빨라요. 굳이 이 G 나이트를 여기로 뺄 이유가 없다는 건데, 그러면은 이 애니세븐의 아이디어를 딱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, 이제 여기서 아마 이게 C5를 치고 NC6 간 다음에 이나이트가 여기로 가서 이쪽을 좀 서포트하는 게 아닌가, 이 빨간색 비숍 전개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,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대 프렌치에서 특이한 수 두면은 이 나이트는 보통 그냥 F3로 전개하면 사실 큰 전술은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이 나이트가 여기로 갑니다.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고 도현쌤도 오셨거든요. 저 경기장에. 근데 이제 경기 분석을 약간씩 이제 보면서 느낀 점이, 도현쌤이 이 NE7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NC6는 이건 진짜 특이한 것 같다고. 이게 만약에 C5를 안 치고 그냥 갈 거였으면 차라리 이 나이트가 가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할 만큼 이건 진짜 안 좋은 수예요. 네. 이거는 진짜 별로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C5를 쳐놓고 갔으면 몰라요. 근데 지금 이나이트가 여기 간 순간 흑은 이제 구조가 망해버립니다. 이게 C5가 안 돼요, 그냥. 프렌치 디펜스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? C5 치고 퀸 B6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겁니다. 퀸 B6 NC6. 네, 화살표. 조금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폰 압박한 게 메인인데 그 아이디어를 스스로 닫아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이거 상대로 저는 그냥 무난하게 전개하면은 사실은 저절로 유리해지게 돼 있어요. 어차피 이 구조는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비숍 D3 전개. 그래서 이제 킹사이드 남은 비숍까지 전개하면서 일단은 진행을 해주고요. 비숍 B4. 그래서 이쪽을 핀을 거는 건데, 그래서 이 핀을 풀기 위해서 비숍 D2를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 비숍 D2를 둘때 NTX D4의 가능성을 사실 고려를 크게 하진 않았는데, 여기서 지금 비숍 D3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교환을 해내고 보면은 지금 이 폰이 공격이 두 개라서 될 것 같잖아요. 근데 이거는 프렌치에서 굉장히 유명한 트랩이죠. 네, NTX D4, NTX D4, 퀸텍스 D4 하면은 이 디스커버리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. 그러면 확정적으로 퀸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, 약간 오프닝에서 흑이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여기서 상대가 교환을 하고 들어갈 때 나이트로 잡거든요. 여전히 여기에 대한 압박이 있고. 근데 지금은 이게 걸렸으니까 안 되는데, 근데 만약 이걸 교환을 하기 전에 잡았으면 어땠을까요? 이게 예를 들어서 NTX D4, NTX D4를 했을 때, 그럼 이 나이트를 왜 줬냐? 이거로 디스커버리해서 이거 잡으려고. 그러면은 비숍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잡으면, 지금 포지션을 보시면은 어 흑이 폰이 하나가 더 많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 보고 들어갔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그 다음 수에 백이 조금 이 게임에서 이점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인 퀸지4, 여기를 노리는 건데, 그 다음에 퀸사이드 캐슬링 하면서 전개 격차 벌리겠다는 겁니다. 흑이 NE7, NC6한 이 약점을 지금 바로 퀸즈4로 이용하는 건데, 지금 여기 지켜지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그냥 캐슬링 하면은, 이거는 사실 퀸즈4의 목적이 여기서 나옵니다. 그냥 비숍 테이크스 H7 체크 들어가면은, 네, 보이시죠? 킹 이거 잡으면은 이 퀸이 또다시 아까랑 비슷한 아이디어긴 한데, 이거는 사실 비숍이 이게 캐슬링을 안 해도 그 다음에 비숍 C6 위협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그나마 전개할 만한 순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, 이 ND7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퀸사이드 캐슬링 할 생각이었어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압박, 욕심부려서 이것까지 잡으면 그 다음에 룩까지 들어가서 여기까지 압박할 생각이었고요. 그래서 이 뒤에 라인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는 확실히 백이 유리하다는 게 이미 보였기 때문에, 폰은 투폰 다운이긴 하지만 이게 퀸시5로 빠지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잡혀요. 그러면 이쪽의 압박이 너무 세기 때문에, 뭐 비숍 텍스 H7, 비숍 H6, 킹사이드 비숍이 완벽하게 지금 상대 킹을 노릴 준비가 되어 있고, 특히 이 비숍 H6는 룩의 페이 상대로 되게 강력해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상대가 이 BD2를 했을 때 NTX D4를 하면은 이제 잡고
잡고 비숍 텍스, 퀸 텍스 D4 할 때 퀸 G4까지만 들어가야겠다. 이 정도까지만 보고 들어간 거였는데 상대는 이제 그런 약간 택티컬한 그런 라인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그냥 D 텍스 E4로 교환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전개해주더라고요. 여기서 비숍 D7 전개해줬고요. 그러면 저는 이 어두운색 비숍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C3를 일단 한번 쫓아내고요. 이제 이 비숍이 강제적으로 안 좋은 위치로 쫓겨나도록 유도를 하면서 저는 그 다음에 퀸이2 이 퀸이2 보자마자 아마 민욱님은 눈치채셨을 거예요. 이거 저 퀸사이드 캐슬링 하겠다.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고 퀸사이드 캐슬링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쪽 킹사이드 푸시가 될 거는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캐슬링 하는 건 솔직히 흑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H6로 아무튼 기다렸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게임 좀 기울어지게 만드는 원인 그거 같아요. 이 전개가 이 정도로 느린 상태에서 기물 위치가 이 정도로 안 좋으면 사실은 어차피 둘 수가 마땅히 없는 건 맞는데 저였으면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 나이트 위치 재전개 했어야 됐어요. 아마 이게 확실히 심지어 지금 나이트도 여기 박혀있다 보니까 지금 꺼낼 위치가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떻게든 이 나이트 비켜내고 C5 같은 거 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퀸 C7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전개에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개 속도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H6 이후에 저는 H4로 바로 빕니다. 킹사이드 압박 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물론 퀸사이드 캐슬링도 가능합니다. 네 킹사이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퀸사이드도 할만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H4를 하는데 여기서 딱 보이시죠? 그 다음에 A5. 이거는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 하면은 여기로 밀겠다. H4를 했기 때문에 아마 킹사이드 캐슬링 안 할게요. 눈에 보였겠죠. 그래서 여기서는 A5를 진행할 때 저도 사실은 퀸사이드 캐슬링 하기에 괜찮은 포지션이긴 하지만 이건 약간 뒤가 없어요. 이 퀸사이드 캐슬링은 사실 엔진이 여기서 최선의 수라고 말하는데 실전에서는 이걸 했을 때 이렇게 서로 폰스톰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. 이거는 사실 백이 유리한 건 맞는데 이 뒤에 확실히 제가 수익기가 안 돼가지고 네 아마 이게 G4하고 A3까지 가면 B3 하는 게 최선일 거예요. 마땅히 이게 뚫을 여지가 없기는 하지만 이게 확실한 조금 공격 주도권을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안 좋은 수였어요. 여기서 조금 기물을 좋은 위치로 보내기 위한 애니5를 했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교환 유도긴 하거든요. 이게 약간 좀 전략적으로 제가 실수한 부분이에요. 그거는 이런 수가 어떻게 보면 민욱님의 지금 전개를 약간 도와준 꼴이 돼버렸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. 이 나이트 꺼내고 나서 C5 하면 된다고. 근데 이 NTX E5 이후에 오히려 이게 C5 같은 이런 걸 도와주는 꼴이 돼버렸거든요. C5하고 NC6 뭐 퀸7 이런 식으로. 근데 어 이 수를 둬도 사실은 100이 약간 유리한 건 맞습니다. 전개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. 근데 저는 NTX E5에 무슨 생각이었냐면 F4 밀고 F5 이런 식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. 그 다음에 룩 F1 하고 F F5 이런 식으로. 근데 생각보다 그게 세지가 않더라고요. 엔진 분석을 보니까. 나중에 이게 후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. 근데 NTX E5 이후에 이 DTX E5 이후에 저는 잠깐 이거 실수한 게 아닌가 이거 C5 이후에 NC6 이거 약간 조금 좀 불편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민욱님이 여기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세요. 이게 NE5가 이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수로 전환이 돼버린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민욱님의 선택은 지금은 이 폰이 이 룩으로만 지켜지고 있잖아. 비숍 이렇게 배터리 돼 있고 그래서 이 킹사이드 압박을 줄이면 되겠는데 하고 이 폰 잡아버려요. 근데 지금 이거는 게임을 완전 망치는 수입니다. 이것 때문에 졌어요. 이것 때문에 민욱님이 게임이 터지게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H8 열리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이 H8 열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. 이게 여기선 전술이 있거든요. 아까 제가 위나에서 말씀드린 이 G4 압박하는 아이디어 있죠. 그거를 생각해서 여기서는 사실 최선수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. 그냥 퀸제4로 찌르면은 이 폰하고 여기에 같이 걸리는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비숍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흑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겠죠. 이거 여기가 걸리는데 이게 잡히면 게임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. 이게 여기 잡히고 룩의 페이스로 도망가는 순간 비숍 테이크스 H6 돼가지고 이 킹도 지금 못 빠집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퀸 테이크스 F8 하고 구조 완벽하게 끝나겠죠.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F5로 들어갔는데 저 여기서 이거를 앙파쌍으로 잡아도 게임이 유리하거든요. 근데 이게 잡고 이제 퀸즈6 하겠다는 아이디어. 그러면은 퀸즈6 체크 걸었을 때 이 킹으로 피하고 나서 이게 여기로 피하든 여기로 피하든 그 다음에 룩테이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. 그래서 룩으로 잡으면 비숍 희생이 하고 여기를 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아이디어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폰으로 잡는다 하면은
폰으로 잡으면 이건 바로 되죠. 네. 그 다음에 이거. 이런 식으로 킹사이드 압박 되게 세기 때문에. 그러면은 비숍 테이크스 H6를 해도 여기서 심지어 이 퀸즈 6를 안 들어가고 그냥 때릴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. 그래서 룩 테이크스 H6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봤지만 사실은 퀸 테이크스 G7 이건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 걸리는 걸 무시합니다. 그냥 퀸 테이크스 G7 하면서 들어가고요. 그러면은 이제 흑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키는 방법이 네, 여기서는 이제 퀸 테이크스 G7 했을 때 룩의 페이스로 피했고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라인을 본 거는 이게 비숍 테이크 H6가 일단은 확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퀸지 6 쪽은 생각을 해봤거든요. 퀸지 6는 근데 그게 룩앱 스텝으로 다시 막으면 뭔가 공격이 생각보다 이게 흙이 막는 구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이렇게 해도 어차피 100이 유리한 건 맞는데 그러면은 이제 룩앱 페이스로 갔을 때 어쨌든 이거 따면서 여기 들어가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겼다고 거의 확신을 했어요. 근데 상대는 어, 퀸이 세븐으로 지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퀸이 세븐으로 지키면은 사실 이거 다 교환하고 들어가면 엔드게임 100이 이겨요. 이게 잡고 룩으로 잡고 이 나이트까지는 잡을 수 있겠죠. 하지만 비숍 테이크스 E4 그 다음에 이 체크 위협 뭐 퀸사이드 캐슬 여기 압박 한마디로 지금은 룩 대 나이트. 근데 지금 폰개수도 100이 두 개가 더 많죠. 마이너 대 지금 룩 싸움인데 2포인트 더 많아요. 점수로만 따져도 지금 4점 차인데, 네, 이 지금 포지션 자체도 100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이기는 엔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, 근데 퀸이 세븐 했을 때도 사실 퀸즈 6 체크 걸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어요. 그냥 여기 퀸 계속 냅둬 두면서 NF6 가능성도 남겨놓고. 그런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가능하다는 점. 근데 여기서 룩앱 세븐을 막습니다. 근데 이거는 컴퓨터 분석에 의하면 지금 체크메이트가 나오거든요. 그 8수인가 7수 체크메이트 나오는데 퀸즈 에이스로 체크를 한번 걸고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룩앱 페이스로 못 막으니까 킹 세븐은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 게임을 어떻게 보면 끝낼 수 있는 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찾기 어려운 수는 아니에요. 여기서는 이 나이트가 일단 공격받고 있고 퀸은 마주보고 있죠. 근데 지금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는 일단 퀸 교환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강제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. 강제수는 체크겠죠, 당연히. 이 킹에 대한 공격을 먼저 반응하게 하는 비숍 G5. 여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럼 비숍으로 잡는 게 강제인데 근데 비숍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? 퀸 테이크 G5 체크. 이 체크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킹은 피할 때가 이런 데나 이런 데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든 그 다음에 루게치 에이스 따라오고 게임을 지게 됩니다. 킹 8. 실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 루게이체이드 할 때 룩의 페이스로 막습니다. 근데 여기서 사실 메이트가 있거든요. 저는 근데 사실은 어차피 그거를 안 해도 이기는 건 맞는데 이거를 놓쳤어요. 네. 퀸 G6나 퀸 H5 어디론가 하든 체크를 걸고요. 킹 A7으로 피할 때 이 체크를 걸면 킹이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룩으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퀸으로 잡으면 체크메이트. 이게 메이트가 되는데 저는 근데 당장 퀸업 되는 것만 보고 룩 테이스 FA 들어갔어요. 근데 어차피 이것도 게임 이기긴 해요. 이것도 아홉스 메이트인데 뭐 컴퓨터 분석에 의해 아홉스 메이트면 게임 터졌다고 보면 되죠. 그래서 킹 테이스 FA 할 때 이 퀸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이 룩 FA를 하고 제가 이거는 못 봤지만 네 룩 테이스 FA로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걸 잡기 때문에 여기서 이 포지션에서 이제 서민웅님이 기권을 하게 되고 저는 승점 2점으로 2라운드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월요일 날은 2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 날이 6월 4일 토요일이었어요. 그래서 토요일 날 조금 더 승점이 높은 상대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피데 레이팅이 조금 높은 상대랑 경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해야 됐었는데 제가 아마 그 당시에 U16에선 승점 제일 높았을 거예요. 그 경쟁자 다른 분들 조금 1라운드인가 2라운드 때 한번 이제 한 번씩은 다 지셔가지고 제가 승점이 1이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4라운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 참고로 그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현님한테 이거 조금 게임 봤는데 이제 약간 분석받고 그분이 프렌치 장인이시니까 근데 도현님 그 은발로 염색을 하셨더라고요. 이제 백발로. 그래서 처음에 도현님 아닌 줄 알았어요. 와, 진짜. 아니, 처음에 인사를, 아니, 진짜 못 알아 볼 뻔했어요. 네, 그래서 아무튼. 대회장에 저거 우리나라에서 좀 센 플레이어 분들도 많이 오셨죠. 권세현님이나 이준영님도 오셨고, 이제 준영님도 이제 오셨는데,
그런 플레이어들 말고도 이제 국가대표 나중에 발대식이 이제 현충일에 있었는데 그때 그 발대식이 아니라 그 약간 평가전 치르는 식으로 그래서 그때 조금 선수분들도 조금 뵀는데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저는 이제 그 유소년 체스 선수권 대회 3라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Walking alone, the streets are empty.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. I'm getting stronger, step by step. The clock is ticking, but there's no time for me.